발효 클래스 그 마지막 시간 증류주에도 발효의 어떤 그 차이가 개입이 할 수 있나? 약간 저는 일단은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 처음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막 자료를 막 보여주셨어요. 지금 벅차. 선생님이 벅차. 자료가 너무 많아. 제일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로. 저는 뭐 질문만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와인이나 막걸리나 맥주는 당연히 발효 과정을 끝나면 바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발효 과정에서 차이가 있으면 맛이 다르겠죠. 물론 그거조차도 처음엔 저는 몰랐는데 우리의 시리즈를 거치고 나서 이제 알게 됐죠. 하지만 증류주는 그 발효를 하고 나서 증류를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무언가 뭐 두 가지로 이제 유출해 볼 수 있겠죠. 그 발효의 특성이 더 증폭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발효의 특성이 더 희석이 되거나 당연히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완전 궁금했어요 저는. 그죠? 증류주에 대해서는. 증류주도 일단은 근데 발효를 하는 술들이 일단은 베이스가 되는 술들이 다 다르겠죠. 당연히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네. 발효가 주는 증류주의 영향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다.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발효에서 기대하는 예를 들자면 상면 발효 효모를 썼거나 네. 하면 발효를 썼거나 해서 나타나는 품질의 어떤 발효주의 차이가 증류주로 연결이 되는 것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위스키를 예전에 만들 때는 위스키 증류소 근처에 있는 맥주 양조장에서 이스트를 가져다가 그걸 이스트. 재활용해서 효모를 효모를 가지고. 재활용해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효모를 쓰냐면 무조건 술이 많이 나오는 효모를 씁니다. 디스틸러스 효율성으로. 그렇습니다. 디스틸러스 이스트라고 더 안 좋은 부르는데요. 거 아니에요? 더 안 좋다라는 말은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해결화되는 거.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그냥 예전 힘이 센 효모인 거죠. 그렇습니다. 뭐. 보통 에일 효모는 12도에서 13도 정도의 알코올 도수에서 생존을 하고요. 14도 정도에서만 생존해도 야, 얘 진짜 알코올에서 잘 사는구나 효모가 하는 그런 효모입니다. 근데 증류소 쓰는 효모는 몇 도짜리를 쓰냐면 18도짜리를 씁니다. 까지 일을 하는. 그렇죠. 18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효모죠. 물론 대단하네. 그것이 효율의 전부를 설명하진 않지만 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은 어떤 풍미보다는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효율을 위해 설계된 효모다라고 단언코 말을 할 수가 있죠. 효모를 그런 식으로 이제 달리 써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뭐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연출을 한다는 거죠.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위스키 시장에 있어서는 증류 전까지의 단계는 어떻게 만드는가 보다는 얼마나 만들 것인가가 조금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증류를 하기 이전에 어쨌든 발효를 거쳐야지 이제 증류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발효의 어떤 결과물, 그 발효까지의 과정은 말씀대로라면은 증류주에 있어서는 최대한 효율성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수율이 좋은 효모를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네. 예, 그 증류 전에 네. 당화 과정에서 차이는 없어요? 당화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사실상 주품질의 어떤 베이스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그치?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 위주로 생산이 되는 것인가라고 얘기하지만 위스키에는 마지막 치트키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숙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코틀랜드인들의 시야로 봤을 때는 숙성하기 전까지에서 어떤 노력을 비추는 것보다는 숙성에 올인을 하는 것이 어떤 품질에 대해서 전반적인 더 컨트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설명인데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발효 클래스 1, 2, 3편 했잖아요. 맥주, 막걸리, 와인. 이 세 가지 술은 발효 과정에서 더 신경을 써야지 본인이 이제 양조자가 의도한 어떤 그 술의 품질이 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술들이었는데 증류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런 술들에 비해서는 발효 과정보다는 증류와 숙성 과정에서 신경을 써야지 좀 더 이제 차이가 난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류주, 특히 스코치 위스키에 있어서 네. 발효가 과연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하면 전혀 아닙니다. 아, 그 발효의 키가
전 시간에서 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달규 젖산 발효? 발효에 있습니다. 아, 젖산 진짜? 발효? 너무 신기하죠. 젖산 발효가 위스키도? 위스키를 쥐고 흔들고 있다니까. 아, 일단은 정말? 위스키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와인의 젖산 발효와 위스키의 젖산 발효는 약간 다릅니다. 와인은 젖산균을 투입하죠. 네. 위스키는 메가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 중에 젖산균을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젖산균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젖산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알아서? 위스키 와인도 원래는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확 집어넣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스키는 약간 좀 내추럴한 젖산 발효의 반응을 기대를 하죠. 위스키의 발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발효, 장발효. 단발효는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효모가 당을 먹고 알코올로 바꾸는 과정이고요. 그다음 효모가 당을 먹고 알코올로 바꾸는 과정.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과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기본적인 과정이 단발효고 단발효. 그 과정이 다 끝난 다음부터는 초산과 젖산 발효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예. 그 젖산 발효와 초산 발효의 균의 원천은 몰트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로부터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아, 자 그러면 여기서 장발효가 아, 계속되면은 장발효가 계속되면은 어떤 과정이 펼쳐지나요? 아까 우리가 와인에서 느꼈던 대로 신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스키가 증류되기 직전에 원액을 먹어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맥주처럼 맛있고 달콤한 맛이 안 납니다. 이거 시큼한데 싸워요? 시큼하더라고. 네, 먹어봤어요. 맞아. 진짜 이걸로 위스키를 만든다고? 그게 워시라고 하셨었죠. 그렇습니다. 워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게 신맛이 그 발효 전이 메시고 발효한 다음에 워시.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아. 그 장발효가 돼서 신맛이 난다고 했을 때 청취자분들 좀 궁금하실 거예요. 나는 위스키에서 신맛 못 느꼈는데. 맞습니다. 신맛 안 납니다. 증류의 기본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메소드 자체는 맛이 증류되는 게 아니라 향이 증류됩니다. 아. 그러면은 신맛은 증류가 안 되는데 신향이 증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위스키가 굉장히 경쾌하고 그러니까 되게 매력적이어지겠네. 그렇죠. 가볍고 발랄하고 아. 그런 조금 약간 뭐랄까요? 여리여리하고 화려한 풍미가 살아나게 되죠. 화려한. 지금 설명대로라고 하면 장발효일 때 그야말로 이제 그 초산 발효가 시작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장발효를 이제 일으킨 그 워시를 증류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쾌한 어떤 그런 그렇습니다. 맛이 날 조금 거고. 화려하고 꽃향기가 있는 그런 풍미의 어떤 위스키를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단발효. 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야말로 이제 그야말로 단발효만 이제 네. 그 단발효만 단발효를 한 것들은 알코올로만 바뀌었을 때 그거를 이제 증류를 했을 때 그런 단발효를 한 그런 워시를 증류를 하게 되면은 무겁고 진하고 달콤하고 풍미가 깊은 그런 위스키가 나오게 됩니다. 장발효는요 장점이 한 개인데 단발효는 장점이 두 개입니다. 읊어드리겠습니다. 네. 장발효를 하면은 경쾌하고 화려한 풍미가 난다는 장점이 있고 네. 단발효는 무겁고 진한 풍미가 나온다는 장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생산 시간이 단축됩니다. 왜냐하면 발효를 짧게 하니까요. 아. 발효조가 5개가 있는데 발효조 5개에 빨리 발효를 끝내고 다음 배치를 발효할 수 있다. 이것은 이퀄 수율이 올라간다. 아.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일본의 위스키들은 대체적으로 스코틀랜드보다 발효를 조금 더 오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발효. 그렇습니다. 그건 약간 좀 더 경쾌하게. 그렇습니다. 아. 그런 차이가 첫 번째 증류주의 발효 차이고요. 두 번째는 약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발효조의 재질이 발효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 발효조가 스테인레스로 돼 있느냐 나무로 돼 있느냐가 발효액에 굉장히 큰 차이를 줍니다. 와, 진짜 궁금합니다.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스테인 재질이랑 스테인레스로 돼 있는 게 보통 요즘 새로 생기는 증류수들은 거의 다 스테인레스를 씁니다. 발효조가 그렇습니다. 스테인레스 발효조를 썼을 때는 발효가 잘 되고 그 메가를 이제 발효할 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무 발효조를 썼을 때는 이 나무의 결 사이에 효모의 사체들이 안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아무리 깨끗하게 세척을 해도 그 나무 결 사이사이를 전부 다 효모를 세척할 수는 다시 없잖아요. 씻어낼 수는 없겠죠. 그렇죠. 다시 씻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발효조의 다음 위스키를 발효를 시작했을 때 이 나무에 죽어있던 이 효모의 사체들이 그 다음번 발효에 계속해서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원시적인 방법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뭐 족발, 장어 소스 다 그런 시간장 같은 족발장, 그 시간장 그렇습니다. 맞아.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둘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나무로 발효를 했을 때는 아까 어떤 람빅, 내추럴 와인, 전통 누르 이런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서 생기는 어떤 의외성의 맛, 풍채 이런 게 된다고 했잖아요. 나무에도 그게 깃들게 됩니다. 그럼 스댕을 쓰면 스댕을 쓰면 그게 없는 대신에 더 빨리 청소가 되죠. 빨리 청소가 된다 이퀄 수율이 올라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두 가지 술을 여러분하고 이제 시음을 해볼 겁니다. 우리 오중 오빠님께서 갖고 오신 두 가지 술을 시음을 해볼 텐데 하나는 일단 킬호만이라는 킬호만. 네, 아일라의 증류소인데 팜 디스틸러리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킬호만은 원래는 증류소가 아니라 농장이었어요. 농장에서 차린 증류소라서 약간 뭐 본인들이 직접 경작한 보리를 계속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한 아직은 크래프트 디스틸러라고 부를 만한 사이즈의 증류소고요. 한 가지는 라가블리. 그러니까 이것도 아일라. 그렇습니다. 두 개 다 아일라 위스키고요. 두 개 다 아일라 네, 위스키. 두 개 다 약간 비슷한 레벨로 피티드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하나 라가블리는 조금 맛있고 비싼 위스키입니다. 이게 12년 숙성인데 이제 2020년 스페셜 릴리즈라고 해서 좀 한정판으로 출시됐던 약간 특별한 라가블린이고요. 저거 이 갖고 오면 어쨌든- 다 빈병대 나가는 거 알죠? 괜찮습니다. 맛있게 드신다면. 단발효, 장발효도 다르고 그리고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렇죠. 이게 숙성은 아니고 발효조가 나무 발효조인지 스테인 스테인리스 발효조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술술술술술술 말말말말말말말 술남녀